자, 뭐 이따가 라인업이 나오겠지만 지난 경기와 라인업이 똑같죠? 브라이튼이 그냥 백포로 모이고요. 두 줄의 수비 형태를 띠고 있죠. 골대! 야, 브루노 페르난데스, 폴 폭바의 어떤 이 하이파이브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와, 얘 진짜 슈팅 좋아. 얘는 뭐 사실상 슈팅할 때 보면 양발잡이죠. 안쪽 포스트로 요 코스로 슈팅을 지가 좋아하는 것 같아. 레드카드 볼캡이나 아니면 쇼! 뭐야, 뭐 슈팅이 좀 요상한데? 싸네 이정료 싸게 잘 영입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뭔가 약간 좀 뭐 드립인가요? 어쨌든 바이언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자, 전반전 스코어 2대 0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라이튼 원정을 갔죠. 전반적인 경기 내용이 저는 최근에 맨유와 첼시는 두 팀의 팬들이 제법 많이 고무되어 있을 것이고 제법 많이 다음 시즌을 기대할 거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조금 더 첼시가 가까이 있고 지금의 레스터의 상태로 봤을 때 맨유도 좀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설사 이번 시즌에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을 봤을 때 지금의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리고 지금의 어떤 팀의 분위기,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특히나 뭐 첼시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 좋게 축구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4-4-2를 썼습니다.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전방 쪽에는 코놀리랑 맥칼리스터를 배치를 시킨 다음에 뭔가 중요한 순간에 잘 카운터를 친다거나 세트피스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맨유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백포예요. 왼쪽 르크쇼, 오른쪽 완비사카, 그 다음에 센터백 라인은 맥과이어와 린덜레프고요. 그 위쪽에 폴 폭버와 마티치가 배치가 돼 있고, 왼쪽 라시포드, 오른쪽인 그린우드, 그 다음에 가운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앙토니 마샬이 위쪽에 있는데, 실질적인 포메이션, 메뉴의 포메이션이 중요하죠. 요거를 옵타가 제공하는 포메이션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전반전의 에버리지 포지션, 실제 선수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를 기반으로 나온 포메이션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명의 센터백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르크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티치가 있죠. 마티치가 지난 경기에서도 역시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빌드업의 기본이 되어주는 이른바 라볼피아나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왼발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티치가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비사카는 꽤 오른쪽에 라인을 많이 올려놨죠. 그리고 폴 폭바와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요 선수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경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폴 폭바가 이 에버리지 포지션은 여기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했을 때 한 칸 내지 한 칸 반 밑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폴 폭바의 가장 적합한 포지션은 왼쪽 메잘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재개 이후에 폭바가 돌아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거기보다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약간 낮은 곳에서, 물론 이 선수가 전진성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공을 몰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롱패스로 공을 뿌려준다거나 혹은 마티치랑 동일 선상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했다가 내려와서 태클로 끊어주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정말 잘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마샬이랑 래시포드는 포워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에 이야기할 선수 두 명 중에 하나인 그린우드가 지난 경기에서도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윙포워드 자리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격에서 전방 쪽에 있는 실질적인 포워드 역할을 해주는 마샬과 래시포드에게 패스 연결해주는 모습이나, 아니면 오른쪽 라인에서 수비의 첫 번째 역할, 방해해주고 밀어내주는 역할,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린우드 참 좋아요. 이 선수가 좋은 거는 제가 인상 깊게 본 몇 번의 어떤 그 장면들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슈팅 템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저거는 저는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저건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는 거랑 코스를 잡는 거를 참 잘해요. 그 두 가지를 잘하는데 양발에 능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언제나 조금 더 나중이 더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3년 뒤 이때가 더 기대가 되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바 인상적입니다.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조금 더 낮은 곳에서 긴 패스를 중장거리포로 뿌려주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가담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뭐 굴절이지만 어쨌든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맨유가 재개 전에도, 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영입이 되기 전에도 좋았던 거는 솔샤르의 빠른 트랜지션을 이용한 순간적인 어떤 원포인트로 백스리를 쓴다거나, 그래서 뒷공간을 노리면서 강력한 팀, 본인들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의 뒷구녕을 털어먹는 스타일로 승점을 잘 따왔단 말이야. 근데 그에 반해서 아쉬웠던 거는 내려앉아있는, 즉 맨유가 지공을 통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맨유가 상대해야 되는 팀들이 만약에 19팀이라면 19팀 중에 뒷구녕 털어먹는 경기는 사실 몇 경기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본인들보다 아래에 있는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내려앉아있는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얼마나 따올 수 있느냐가 38라운드 장기 레이스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고 우승권 근처에서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부분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영입이 되고 폴 폭바가 복귀하면서 공격 패턴이 되게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팀들, 본인들보다 아래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오기가 엄청 수월해졌죠. 그 부분이 맨유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마티치가 뒤를 바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폴 폭바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 근데 라이벌 팀과 경기를 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압박해서 실질적으로 개싸움을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또 선수가 있잖아요. 프레드, 그리고 맥토미니, 이런 선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중원이 퀄리티로 보나 질과 양으로 봤을 때 둘 다 많이 보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반에 돌아오겠습니다. 잘한다. 축구 이렇게 해야지. 그린우드가 한 골 한 개 도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멀티골, 이렇게 저기 뭐야 중하위권 팀, 이른바 약팀, 이렇게 완전히 찍어 누르는 팀이 우승 근처에서 놀 수 있어. 야, 그래도 후반부에 브라이튼이 날카로운 공격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나온 이후부터 묘하게 경기가 브라이튼이 리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데헤아가 너무 어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데헤아를 그래도 좀 일을 시키자, 그런 의미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를 집어넣어서 경기의 주도권을 일부러 내준 거 아닐까? 자,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0. 후반전에 들어가서 정말 대단한 역습,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완벽하게 경기를 제압을 했습니다. 득점 장면은 마티치가 옆으로 정말 좋은 패스를 벌려줬고, 그 다음에 그린우드가 꽤 먼 거리를 드리블링 잘 쳐서 간 다음에 깔끔한 크로스, 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무리까지 굉장히 예전 맨유가 생각이 나는 그런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후반부에 와서는 스탯으로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좁혀졌어요. 이 세컨하프, 그러니까 후반전의 점유율만 보더라도 후반전 점유율은 전반 대비 많이 만회가 됐거든요. 전반전에 퍼스트하프, 그러니까 전반전 점유율은 31대 69, 그러니까 7대 3이었는데 후반부의 점유율은 44.5 대 55.5니까 굉장히 브라이튼이 점유율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맨유가 굳이 힘을 주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은 이게 뭐 누구를 막 욕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경기 크게 이겼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교체되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교체된 선수들이 나가자마자, 이게 진짜 제가 뭐 중계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축구를 보다가 어떤 타이밍에는 똑같은 선수단의 감독만 바뀌어서 경기가 확 나아지는 거 보면, 야, 축구는 그래도 감독발이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오늘 경기를 보면, 야, 똑같은 감독인데 선수 한둘 바뀌었다고 경기가 이렇게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페레이라가 오늘 경기에서 뭐 되게 못했고 경기에 어떤 페인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진짜 페레이라가 느낌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 플레이어 스탯을 봤을 때 맨유에서 저 누구야?
골키퍼 데헤야 스탯을 좀 볼까요? 데헤야가 세이브가 2개가 나왔거든요. 이거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여기 써있진 않아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짐작건데, 그리고 확신해서 이야기하건데 후반부였었다는 거죠. 후반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를 투입시킨 거는 그 전에 데야가 원샷조차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상 데야 그래도 좀 긴장을 해야지, 실전 감각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투입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가 갑자기 어떤 브라이튼의 슈팅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오늘 경기에서는 대다수가 좋았는데, 굳이 그러니까 전반전에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후반부에는 아쉬운 얘기를 좀 하자면, 공격진에서 지난 경기 대비 마샬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마커스 래시포드가 공격진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경기에서 선수를 교체할 때 그래도 역시 맨유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마샬이 빠지고 이갈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래시포드가 빠지고 다니엘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두 선수가 바뀐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 선수들의 퀄리티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선수들이 나온 다음에 들어갈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마샬과 래시포드가 베스트 11을 차지할 거고, DJ와 이갈로보다 많은 어떤 기회를 부여받겠지만, 선수들 입장에서 경쟁 상대와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같이 팀에서 이끌어가면서 내가 혹시 경기를 좀 잘하지 못하면 팀적으로 봤을 때는 딴 사람이 채워줄 선수가 있다는 거, 그건 팀적인 시선이고, 개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긴장을 풀고 내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 이 선수에게 밀려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적절한 수준의 긴장감과 텐션과 스트레스, 적정한 수준의 그런 게 있어야 팀이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게 아니었나. 히드볼 EPL에서 형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룩쇼가 좋은 폼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시즌에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던 윌리엄스의 등장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유의 스쿼드가 이래저래 좀 좋아진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혹여 이런 경기에서 좀 폼이 좋지 않은 선수들도 좀 이런 긴장감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의 교체 이런 게 있다면 다시 폼을 올리는데 비교적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래시포드는 그런 것보다는 좀 피로골절의 여파가 어느 정도 있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여하간에 맨유는 이 경기 뭐 후반부에 조금 팬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탯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공격적인 스탯은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골 2개, 슈팅 4개, 온타겟 2개, 그러니까 유슈팅 2개인데 그게 다 골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폴 폭바가 키패스 2개, 그리고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디스트리뷰션과 패스와 관련된 이 스탯을 보면 가장 많은 패스를 했던 건 해리 맥과이어의 어떤 그 빌드업은 굉장히 전 좋다고 보고요. 크로스 면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총 크로스 4개, 좋은 또 크로스를 보여줬고, 완비사카가 오픈 플레이 크로스가 3개고요. 여기서 굿 오픈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게 1개예요. 완비사카가 원래 윙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수비 대비 공격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최근 들어서 비사카의 어떤 공격적인 크로스가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역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티치의 경합 장면, 경합이 4번이 있었는데 4번 다 마티치가 성공을 해냈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땐 비사카가 4번의 태클을 성공을 시켰고, 마티치가 6번의 포지션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런 거는 또 역시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리 맥과이어는 클리어가 5번, 블락도 1번 있었습니다. 이 경기 맨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거를 좀 본인들의 팀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솔샤르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되게 좋았다가 정식 부임한 다음에 한참 안 좋았다가 이게 좋은 건가 아닌 건가 좀 헷갈리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팀의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가파르냐,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으냐 적냐, 어떤 그 그래프로 봤을 때, Y는 X 그래프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기울기가 설사 낮다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면에서 고무적이고, 솔샤르가 잘하고 있는 건 팀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 반무 그리고 솔샤르까지 총 4명 중에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가장 괜찮고 가장 기대가 되는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경기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